혹시요, 내 목소리로 남편 퇴직금 2억이 빠져나갈 뻔했다고 하면 믿으세요? 저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딱딱한 목소리 말고 사람 마음 풀리는 톤으로요.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속이는 무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을 제가 한 것처럼.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는 59살 여자고요. 시장 한복판에서 열쇠집을 합니다. 요즘 누가 열쇠집 해요?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어르신들한테는 아직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현관문 잠겼다. 보조키 달아야 한다. 열쇠 잃어버렸다. 번호키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일은 꼭 갑자기 터지거든요. 저는 그 갑자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늘 누군가의 집 앞에서, 누군가의 한숨 앞에서 손을 씻고 장갑을 끼는 사람이요. 남편은 작년에 퇴직했어요. 퇴직금이 2억 정도 들어왔고요. 남편은 그 돈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여보, 이 돈 우리 인생 마지막 기회야. 그 말이 참 무서웠습니다. 사람 인생을 망치는 말은 늘 기회라는 얼굴로 오거든요. 남편은 주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만이라더니 어느 날부터는 이번에 크게가 되었고요. 결국 주식 투자 실패로 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집 공기가 바뀌었어요. 남편은 말이 짧아지고 저는 숨이 길어졌고요. 당신은 내가 뭘 해도 불안해하지? 불안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야. 뭐가 무서운데? 당신이 조급해지는 게. 이런 말들이 오가던 와중에 사건은 아주 뜬금없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점심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 혹시 사장님 맞아요? 열쇠 출장 맞죠? 네,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가 사장님한테 추천받았다고 해서요. 여기 믿어도 된다고. 저는 추천이라는 말에 멈칫했어요. 저는 홍보를 거의 안 하거든요.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소개가 대부분이죠.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희 엄마가 이름은 안 말했고 사장님이 내가 남편도 도와줬다고. 뭐라고요? 남편분이 돈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사장님이 좀 챙겨주신다고. 저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내 남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왜 알아요? 따님, 잠깐만요. 지금 누구한테서 제 번호 받으셨어요? 그 민지라는 분이요. 열쇠일 도와주는 분이라고. 민지요? 네. 사장님이랑 친하대요. 사장님 목소리 따라하면서 걱정 마요. 제가 다 해줄게요. 이랬어요. 걱정 마요. 제가 다 해줄게요. 그건 제가 어르신들 안심시키려고 진짜 자주 쓰는 말이었어요. 저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가 내 말을 주워다가 내 얼굴처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히 꺼냈어요. 여보, 오늘 이상한 전화가 왔어. 누가 내 이름 팔고 다닌대. 남편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고 툭 말했습니다. 또 당신이 사람을 너무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믿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 집 얘기를 남이 안다는 게 문제야.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들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누가 그래? 민지라는 여자. 민지? 그게 누구야? 나도 몰라. 남편은 코웃음 쳤습니다. 열쇠집 하는데 무슨 사기야. 그냥 이상한 손님이겠지. 아니야. 내 말을 따라했대. 우리 집 사정도 말했고. 당신이 밖에서 떠들고 다니니까 그런 거지. 내가 뭘 떠들어. 그럼 누가 알아. 말이 안 통하니까 더 말하기도 싫어졌어요. 그런데 이틀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동네 단골 70대 아저씨가 숨이 차서 가게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요. 사장님, 나 큰일 날 뻔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침에 어떤 여자가 집 앞에 와서 말이야. 사장님 부탁이라면서 보조키 달아준다고 나한테 현금 먼저 달라고 하더라고. 누가요? 젊은 여자. 말이 엄청 빠르고 웃으면서도 눈이 싸늘해. 그리고 이런 말했어. 아저씨가 제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걱정 마요. 제가 사장님이랑 다 얘기됐어요. 사장님이 책임진대요.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소문이 아니었어요. 내 가게를 통째로 훔치려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아저씨, 그 여자한테 돈은 안 주셨어요? 아니, 내가 이상해서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하려고 했더니 지금 바쁘다. 나중에 통화하자며 내 폰을 잡으려 하더라고.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다음부터는 누구든 제가 대신 왔다 하면 문 열지 마세요. 무조건 저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그럴게. 근데 사장님 진짜 그 여자 누구야?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요즘 유난히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시장 입구에서 명함 돌리고 가게마다 인사하고 어르신들에게 제가 도와드릴게요를 달고 사는 여자. 동네 사람들은 그냥 싹싹한 애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는 싹싹함이 아니라 먹잇감 찾는 눈 같아서 불편했어요. 그 여자가 민지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메모장에 날짜, 시간,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짧게라도 적었어요. 사장님 부탁이라며 선불 요구, 남편 퇴직금 주식 손실 언급, 책임진다 다 해줄게요 말투 흉내.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화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단골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렵게 말 안 했어요. 짧고 딱 끊어서요. 혹시 누가 제 이름 대면서 열쇠나 도어락 이야기하면요. 돈 먼저 주지 마시고 꼭 저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어머, 그런 일이 있어? 네. 요즘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 유리문에 종이를 하나 붙였습니다. 출장은 제가 직접만 합니다. 제 이름으로 누가 돈을 요구하면 문 열지 마세요. 확인 전화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 하나가 어르신들한테는 방패가 됩니다. 긴 설명 필요 없어요. 문 열지 마세요. 확인 먼저. 이게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민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갑자기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죠. 당신, 이게 뭐야? 뭐가? 누가 나한테 문자했어. 사모님이 몰래 돈 빌리려 한다고. 누가 그런 문자를 해? 남편이 화면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 안 된 번호. 내용은 이랬어요. 사장님 부인분이 요즘 힘드셔서요. 직접 말 못하시니 제가 대신 연락드려요. 잠깐만 도와주시면 금방 갚으신대요. 남편 얼굴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둘 다인지. 당신이 내 퇴직금 건드리려는 거야? 미쳤어? 내가 왜? 그럼 누가긴 민지겠지.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눈이 흔들렸어요. 이 여자가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알아? 저는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주식한 거 우리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어. 당신이 술집에서 친구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얘기했잖아. 남편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민지는 우연히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온 조각들을 모아서 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먼저 찾기도 전에요.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민지예요.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사장님,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려던 건데. 내 이름 팔아서? 팔았다니요. 사장님이 워낙 신뢰가 있으니까 제가 좀 기대서 시작한 거죠. 저는 그 말에 목이 막혔어요. 기대는 거? 남의 이름으로 돈 걷는 게 기대는 거예요? 민지야, 내 이름 쓰지 마. 내 손님 건드리지 마. 민지가 웃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예민하세요. 다들 편하자고 하는 일인데. 편하자고? 네. 어르신들 복잡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냥 제가 처리해드리면 빠르죠. 빨라서 뭐해. 사람 인생 망치는데. 사장님, 말이 좀 심하시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더 멀리 갑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내 남편한테 문자했지. 잠깐 숨이 멎는 소리. 그 짧은 틈이 대답이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제가 오해받을 수 있겠네요. 오해가 아니야.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민지가 낮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가만 안 두면 뭐 어쩌시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거야. 뭘요? 너 대신 왔다고 문 열게 하는 그 방식, 이제 안 먹혀. 민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까지도 잠을 못 잤어요. 무섭고 화나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요. 감정으로 싸우면 민지는 판을 뒤집을 거예요. 사장님이 질투한다. 사장님이 나 괴롭힌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싸움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사장님이 보냈다는 말. 남의 이름을 빌려서 문을 여는 방식. 그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장면을 준비했어요. 민지가 다시는 제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면. 소리 지르고 욕하는 장면이 아니라 딱 보면 끝나는 장면. 그 장면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요. 동네 주민센터 앞입니다. 민지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을 잘 알아요. 그 근처에서 무료 점검 같은 말로 사람을 붙잡습니다. 저는 그걸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자주 오시는 단골 두 분께 부탁드렸어요. 혹시 오늘 오전에 주민센터 가세요? 가지. 왜? 그럼 제가 잠깐만 옆에 같이 있어도 될까요? 요즘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요. 사장님, 우리가 뭘 도와주면 돼? 아무것도요. 그냥 제 말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잠깐 닫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민지는 거기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어르신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르신, 현관문 소리 나죠? 제가 오늘 무료로 봐드릴게요.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장님? 어느 사장님? 열쇠집 사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다 맡기셨어요. 그 순간 제가 민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열쇠집 사장님이 바로 나예요. 민지가 몸을 굳혔고 어르신들 시선이 한꺼번에 저한테 몰렸습니다. 저는 큰 소리 안 냈어요. 감정도 안 섞었고요. 그냥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일이면 제가 직접 갑니다. 누가 대신 왔다 하고 돈 요구하면 문 열지 마세요. 민지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오해받잖아요. 오해 아니야. 제가 민지를 보지도 않고
어르신들만 보고 말했어요. 혹시 이분한테 돈 주신 분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 못하셔도 됩니다. 대신 저한테만 전화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확인해 드릴게요. 어르신들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나 어제 이 사람한테 현금 줬는데. 민지가 그분 쪽으로 확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그건. 제가 민지 말을 끊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같이 해결할게요. 지금은 집에 가셔서 영수증이나 문자 있으면 찾아만 주세요. 민지가 제 쪽으로 다가오려 하자 옆에 있던 단골 아저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 사장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어르신들 상대로 그러는 거 아니다. 민지는 그제야 웃음을 거뒀어요.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더 담담해졌습니다. 그래. 가만 안 있으면 더 빨리 끝나겠네. 민지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싸울 줄 알았는데 제가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을 쓸 줄 몰랐던 거죠. 그날 이후로 민지는 동네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하거든요.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신 왔다 하면 문을 안 엽니다. 사장님이 그랬다 하면 확인 전화부터 합니다. 선불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끊습니다. 민지의 말이 먹히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옵니다. 민지가 노린 게 단순히 출장비가 아니었어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드러나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민센터 앞에서 민지의 대신 왔다는 문을 닫아버린 뒤 며칠은 조용했어요.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래, 이제 끝이겠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쪽으로 믿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퇴근도 아닌데 낮에 집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여보, 통장 좀 봐. 왜? 지금 내 이름으로 대출 조회가 됐대. 저는 심장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은행에서 전화 왔어. 내가 신청한 거 맞냐고. 당신이 했어? 내가 미쳤냐? 남편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상담사가 그러는데 내가 상담한 기록이 있대. 목소리도 나랑 비슷하고 개인정보도 다 맞고.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말이 안 되는 게 먼저 벌어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유를 찾습니다. 저는 남편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어디서 조회됐대? 모르겠어. 상담사가 경로가 있다고만 하고. 그때 제 머리에 번개처럼 지나간 게 있었어요. 민지가 어르신들한테 했던 말. 사장님이 남편도 도와줬다. 남편이 돈 때문에 급하다. 민지는 이미 남편을 급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이 퍼지면 다음은 쉽습니다. 급하니까 아무거나 한다. 급하니까 서명도 한다. 급하니까 돈도 빌린다. 그럴듯하잖아요. 남편이 주식으로 흔들렸다는 걸 주변이 다 아니까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감정 섞지 말고. 뭘? 우리 핸드폰, 통장, 은행 전부 정리할 거야. 남편이 짜증을 내려고 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근데 겁이 더 컸던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 앞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내가 상담한 기록이 있다고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담 접수는 되어 있어요. 다만 대출 실행은 안 됐습니다. 확인 전화에서 본인 인증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고요.
저는 그 말에 숨을 쉬었습니다. 실행은 안 됐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지만 직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면 상담 접수까지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가족 정보도 유출된 적이 없으신가요? 남편이 저를 받고 저는 남편을 받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다 같은 사람을 떠올렸죠. 민지. 은행에서 나와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우리 주민번호도 아는 거야? 모르지. 근데 알아낼 수 있는 조각들은 많아. 내가 어디서 뭘 흘렸다고. 여보, 사람은요. 자기가 흘리는지 모르고 흘려. 술자리에서 통화하면서 가게에서 시장에서 다 흘려. 남편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 저는 대답을 늦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승부가 아니라 차단이니까요. 이제부터는 민지가 들어올 구멍을 하나씩 막아. 그날부터 우리는 아주 현실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째, 남편과 저는 통장과 카드 사용 알림을 전부 켰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바로 받지 않기로 했어요. 둘째, 동네 단골들한테는 다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제 이름 대면서 남편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하면요. 그 말 믿지 마세요.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셋째, 제 가게 전화번호로 오는 이상한 문의는 전부 기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손이 떨려도 메모부터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저는 민지를 소리 지르고 혼내는 방식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지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저는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뭐였죠? 사장님이 부탁했다. 사장님이 책임진다. 사장님이 다 맡겼다. 그러니까 저는 사장님의 목소리로, 사장님의 손으로 그 말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장면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어요. 며칠 뒤 단골 박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이 조심스러운데 그날은 목소리가 급했어요. 사장님, 나 지금 집 앞인데 누가 문고리를 만지고 있어. 누가요? 그 젊은 여자 같은데 지난번 그 사람 같아. 할머니, 문 열지 마세요. 문고리 걸쇠하고 바로 안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저는 열쇠 가방을 들고 뛰다시피 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제발 문 열지 마시길. 할머니 댁 골목에 들어서자 정말로 민지가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요. 네, 지금 문 열어주시면 제가 확인해드려요. 사장님이 다 얘기됐어요. 저는 뒤에서 아주 낮게 불렀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돌아봤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섬뜩했어요. 사장님, 여기 웬일이에요? 저 지금 도와드리는 중인데. 내가 도와달라고 했어? 사장님이 요즘 바쁘시잖아요. 제가, 민지야. 문에서 손 떼. 민지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르신들 불편하시게 그러지 마요. 이 정도는 서로 좋게. 좋게? 제가 할머니 집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좋게는 할머니가 문 열기 전에 나한테 확인 전화한 거야. 나쁜 건 내가 내 이름으로 문을 열게 하는 거고. 그때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나 무서워. 제가 문을 향해 말했어요. 할머니, 문 열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민지가 그 말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사장님, 내가 사장님 가게에 피해 준 거 없잖아요. 피해? 할머니가 겁먹었잖아. 그건 사장님이 더 키운 거고요. 내가 키웠어?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다녔지. 근데 이제는 내 손으로 끝낼 거야. 민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뭘 어쩌게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도장도 아니고 어려운 글도 아닌 딱 한 장. 출장 확인 문자 안내문이었어요. 제가 새로 만든 방식입니다. 민지야, 이제 우리 가게는 출장 가기 전에 손님한테 내가 직접 문자 보내. 제가 출발합니다. 제가 도착했습니다. 이 문자 없으면 그건 나 아니야. 민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걸 누가 해요? 다 귀찮게. 어르신들은 그게 제일 편해.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문자 하나로 사기 막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편한 거야. 그 순간 문 안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 문자 없어서 문 안 열었어. 민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민지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는 문을 열어야 돈이 되지. 근데 이제 이 동네는 내 말로는 문이 안 열려. 민지가 입술을 깨물더니 마지막으로 저한테 툭 던졌습니다. 사장님 남편 돈 날린 거 동네 다 아는데 사장님이 나 하나 막는다고 달라져요? 그 말이 민지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어서 흔드는 것. 쟤네 집은 이미 흔들렸다. 이 이미지로 문을 열게 만드는 거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집 흔들렸어. 남편이 퇴직금 2억으로 시작한 주식 실패했어. 민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 숨기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거죠.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집 문제고 너 같은 사람이 이용할 일이 아니야. 민지가 말문이 막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안에서 할머니가 한마디 더 했어요. 아가씨, 돈 벌려면 똑바로 벌어. 남의 집 사정으로 장사하지 말고. 민지는 잠깐 서 있다가 뒤돌아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자기 짐이 없어서 남의 짐만 들쳐서 장사하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미안하다. 뭐가? 내가 당신 말 안 믿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부터 믿으면 돼.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주식 나 다시는 안 할게. 저는 단번에 그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안 한다는 말 말고 우리가 지킬 약속을 만들자. 그 뒤로 우리는 작은 약속들을 만들었습니다. 가족끼리도 확인부터 하기. 돈 이야기는 절대 남에게 흘리지 않기. 모르는 번호로 오는 급하다는 말은 일단 끊기. 그리고 제 가게는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요즘엔 문자 오고 오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사장님, 누가 대신 온다 하면 이제 문 안 열어요. 사장님, 그 젊은 여자 다시 오면 내가 바로 전화할게요. 사람들이 갑자기 똑똑해진 게 아닙니다. 기준이 생긴 거예요. 확인 먼저라는 기준. 민지는 결국 다른 동네로 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이 동네에서는 제 이름으로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만들었거든요. 싸워서가 아니라 조용히 문을 잠가서요. 여러분도 혹시 가까운 사람이란 이유로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는 말에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있으세요? 그 말이 따뜻할 때도 있지만요. 그 말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믿기 전에 한 번만 확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다음에도 이런 현실 사연 더 몰입감 있게 가져오겠습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약속이고요.
좋아요는 제가 더 진하게, 더 오래 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살짝만 문 하나 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딱 한 번만 눌러주고 가시면 다음 이야기도 제가 책임지고 찾아갈게요.